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는 천혜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혜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길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해 3월 특사단 일행이 갔을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 특사단 일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미군 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 특사단과 관련해서 그런 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그 말은 감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전문가가 갔을 때에 수십 년간 북한이 주장하던 것은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92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그런 표현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왔던 그런 정책 목표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켰고, 남북 군사 합의로 방어벽에 구멍을 뚫어버렸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쫓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 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이후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하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문제점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외교부로서는 미 측과는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그 협상 진행 과정 또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조하고 있었다면 결국은 이게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미 측으로서도 실무 협상에서 논의와 별도로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국 정상들끼리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 그런 어떤 예단을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감도 저희가 충분히 전해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의 관례는 국제적 관례는 바텀업인데 이 미북 정상회담은 탑다운식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건이 주장하는 거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는 이것이 합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장관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까? 뭐 예상을 떠나서 그 미 측의 그 협상 진행 미 측으로부터는 충분히 그 과정을 전에 설명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들었다면 대통령에게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보고를 갖다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대책 없는 낙관론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를 최악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이 정부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불과 25분 전에 이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이러한 발표를 갖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서명식을 시청하는 이벤트까지 준비해놨는데 회담이 결렬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미 측과 소통을 통해서 저도 출장 중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드렸고 또 그 청와대 측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고 외교부로서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의 외교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 실패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전부 그만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